안녕하세요. 2026년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두 가지 현상, 바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오늘 한국 경제가 아주 흥미로운, 뭐랄까, 역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한쪽에선 주식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거의 열광적인 분위기인데, 다른 한쪽에선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시장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료들을 이렇게 파고들수록 이 두 현상을 관통하는 어떤 거대한 힘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국내 자금의 힘인데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두 개의 무대에서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우선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주식시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5,224.36포인트, 장중에는 5,300선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네,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 숫자 자체도 놀라운데 진짜 이야기는 이 숫자를 누가 만들었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 기록적인 지수 뒤에 숨겨진 그 수급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은 수조 원어치를 순매도했어요. 아, 팔았군요. 네, 차익 실현에 나선 거죠. 보통 시장을 움직이는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주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던진 그 엄청난 물량을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전부 다요? 네, 전부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오히려 끌어올린 거예요.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죠. 잠깐만요. 그 지점이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보통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고 개인이 그 물량을 받으면서 시장에 오르면 그 전형적인 과열이나 버블의 마지막 신호라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폭탄 돌리기라는 말도 있고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다는 분석이 자료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첫째는 개인 매수세의 규모 자체가 과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개인 순매수 금액이 15조 원을 넘어섰어요. 15조요? 네, 역대 월간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이건 뭐 단순히 추격 매수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자금이 이동인 거죠. 와, 15조 원이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그 정도 자금이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금이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매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목표요? 네. 어떤 업종이 오르고 내렸는지 보면 그 흐름이 뚜렷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 전기가스나 건설 같은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는 좀 부진했거든요. 반면에 증권, 통신, 그리고 특히 전자부품 업종으로 돈이 확 집중됐어요. 결국 이 모든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라는 명확한 키워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특정 대형 기술주에 대한 강력한 확신, 그 확신이 개인 투자자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1월 들어서 발표된 반도체 수출 실적 호조나 또 인공지능 AI 붐에 따른 실적 개선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들어오는 굉장히 전략적인 매수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미국 증시가 다소 좀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도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한국 증시가 유독 강한 이유가 바로 이 AI와 반도체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떠날지 몰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아니다. 이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의 시작이다. 라고 베팅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주식시장의 이야기는 결국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대한 국내 자금의 등장,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기존의 공식을 깨는 강력한 내수 자금이라는 테마가 전혀 다른 성격의 시장,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주식시장이 기회와 확신에 의해 움직였다면 부동산은 그 정반
정반대의 감정, 바로 불안과 불신이 동력이라는 차이점이 있지만요. 네, 바로 그 전환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열기는 식을 기미가 안 보여요. 매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 전세 가격은 무려 50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주 연속 상승이요? 와. 1년 내내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전세값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근데 바로 그저께 1월 29일에 정부가 도심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발표했죠. 경기도 역시 2030년까지 8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정도면 앞으로 집이 많이 지어질 것이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건데 왜 시장은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신호를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다. 네, 자료에 나온 여러 시장 분석이나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시장의 반응은 한마디로 보여주기 전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뿌리 깊은 불신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시간의 문제예요. 지금 발표하는 공급 계획은 실제 입주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느끼는 공급 부족의 고통은 바로 지금 당장의 문제인 거죠. 아, 그렇죠. 당장 내년에 살 전셋집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한테 10년 뒤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장소의 문제예요. 장소요? 정부는 수도권 전체에 8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수요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서울 시내, 특히 강남권 같은 핵심 지역의 공급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지역은 규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묶여 있으니 시장의 핵심적인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아주 강해요. 마지막으로는 과거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요.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거죠. 결국 내 집 마련이라는 그 절박한 수요는 눈앞에 있는데 해결책은 너무 멀고 불확실하다는 불안감. 그 불안감이 오히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패닉 바잉을 유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50주 넘게 오른다는 건 매매를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이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전세값을 올리고 그 올라간 전세값이 다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바로 그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겉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전통적인 시장 주도 세력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라는 힘이 시장의 자체적인 수급 논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 빈자리를. 네, 그 빈자리를 모두 막대한 국내 유동성이 채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026년 1월에 한국 자산시장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감정에 의해 움직이고 있네요. 네, 한쪽에서는 글로벌 AI 붐이라는 기회에 베팅하는 낙관적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거의 공포에 가까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동기는 정반대인데 결과는 둘 다 자산 가격의 기록적인 급등이라는 점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이죠.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 모두 유례 없이 강한 가격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동력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주식은 기술과 수출이라는 글로벌 성장 스토리에 올라탄 강세장이고 부동산은 공급 불확실성과 정책 불신 속에서 수요 압력이 폭발하는 내수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시장 모두 국내 자금이 주도하고 있지만 한쪽은 희망을 먹고 자라고 다른 한쪽은 불안을 먹고 자라는 셈이죠. 그리고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네, 글로벌 기술 트렌드라는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주식시장과 또 국내의 복잡한 수급 논리나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 동력은 다르지만 두 자산시장 모두 엄청난 국내 유동성의 힘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실 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한국의 자산 시장은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충돌하는 전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AI와 기술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오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 공급이라는 지극히 국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자산을 움직일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동력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국경을 넘어 밀려오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바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발밑의 땅에서 벌어지는 이 절박한 수급의 논리일까요? 앞으로 도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무척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